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은 질량보존 법칙 요거 하나만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량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 요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저번 시간에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물질 변화라고 합니다. 그 두 개를 통틀어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너 이미 한 번 봤어. 아니 2번 이상 봤을걸? 뭐냐면 물질 변화. 간단하게 내가 이야기를 할 거야. 왜 내가 이걸 본 적 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쓰면 너 할걸? 자, 가운데에 뭐 할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아직 모르나? 요렇게 할 거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무슨 분자라 그랬죠? 물 분자예요. 어떻게 씁니까? H2O라고 하죠.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저번에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이 친구를 물리 변화라고 하자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고 굉장히 아래에 내려오게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 친구는 기존에 비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됐어? 맞아요. 멀어졌죠. 하지만 저 모양 자체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따라서 표기를 해줄 때는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쏘리. H2O가 2개 있고 얘도 H2O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 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자 했었냐면은 화학 변화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해돼요. 어떤 식으로 변화했었냐면은 빨간색 동그라미, 따지고 보면 분홍색이긴 하죠? 분홍색 동그라미 2개가 결합되어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 2개씩 결합되어 있는 총 2개의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O2가 몇 개 있어? 1개 있어. H2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기존을 봅시다. 저 분홍색 동그라미가 무엇을 의미하죠? 산소 땡땡 원자를 의미하죠. 그죠? 저 파란색 동그라미는 수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지? 자, 대답해봐. 물리 변화에서 산소 원자 몇 개입니까? 산소요? 네, 2개요. 수소 원자 몇 개인가요? 4개요. 좋아요. 화학 변화에서 산소 원자 몇 개인가요? 수소 원자는요? 4개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1번으로 필기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겁나 있어 보이는 듯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름만 보고 생각을 해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보존된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유지요. 맞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의 정의가 뭐냐면은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불렀어? 네? 화살표 왼쪽. 왼쪽이요? 얘가 어디 방향? 아니 왼쪽이라 어디 쪽이? 아니 그게 왜 중요해? 화살표 왼쪽. 바로. 아니. 뭔데? 네? 뭔데? 기억 안 나죠? 뒤져 진짜. 반응물이라고 불렀죠. 네.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자, 반응물이라고 불렀어요. 질량 보존 법칙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응물에 존재하는 총 질량과 화살표 오른쪽은 뭐라고 불렀어 그러면? 그렇죠. 생성물에 존재하는 총 질량이 어떻다? 완벽하게 일치한다가 다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쌤 물질 변화 저거 왜 그린 거예요? 잘 봐봐. 결국에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어떻습니까?
같아요. 일정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소리예요.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즉 그 둘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질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물질 변화가 발생할 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었던 원자의 종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다음 개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죠. 네. 그죠? 우린 이게 바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물리 변화에서도 종류가 변하지 않았고 화학 변화에서도 종류와 개수가 모두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만 성립하겠습니다. 그죠? 아니겠지. 네. 화학 변화에서만 성립하겠지? 그렇지. 낚이면 안 되죠. 이 질량 보존 법칙은 그래서 당연히 물리, 화학 둘 다 성립할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을 할 것이고 화학 변화에서도 모두 성립하게 된다는 특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째라고 말씀할 것도 말할 것도 없네요. 질량 보존 법칙은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을 하기 전과 후에 질량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가 결론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거예요. 자, 그러면은 쌤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화학 성적을 많이 깎아먹었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네요. 두 번째, 앙금생성 반응입니다. 자, 잘 들어. 이 앙금생성 반응을 우리가 지금 다시 싹 다 공부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떠한 비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커에 뭐가 들어 있느냐? 염화나트륨이 들어 있어요. 네. NaCl이요. 그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비커에는 뭐가 들어 있냐면은 질산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 있습니다. 질산은이요. AgNO3요. 이 둘을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섞어 볼 겁니다. 오케이? 섞어요. 자, 그럼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NaCl이라고 하는 액수용액, 액체겠죠? 네. 그 다음 질산은이라고 하는 수용액, 액체일 겁니다. 네. 그죠? 저 둘을 섞어요. 그치? 네. 저 둘을 섞어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앙금, 염화은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될 것이고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물을 모두 증발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질산, 안 보이겠지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까지도 생성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흰색으로 만들어진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잔뜩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요게 앙금 생성 반응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앙금 생성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질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요거야. 뭐냐?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불렀지? 맞아요. 반응물에 존재하는 염화나트륨의 질량, 그 다음 질산은의 질량, 이 둘의 합친 총 질량과 화살표 오른쪽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생성물, 즉 만들어진 앙금, 염화은과 그 다음 염이라고 부릅니다. 물에 녹는 이온결합 물질은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요. 중요하진 않지만 질산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비커의 총 질량은 결국에 어떻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겠어? 같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화학 반응식을 모두 다 암기해야만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섞든 다 똑같아요. 네? 뭘 섞든 다 똑같아요. 그렇진 않겠죠. 그것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다음 파트를. 오케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그건 알아야지. 아, 이거 앙금이 생성되는 거구나. 아, 이건 앙금이 생성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건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결국에 총 질량은 일정하다는 내용을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로는 가끔가다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우리 앙금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네. 앙금에 알파벳 있지? 네. 알파벳이 네 글자잖아? 그쵸. 이 네 글자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 네. 그럼 무조건 흰색이야. 어마어마한 꿀팁일 거다. 자, 염화은 알파벳 몇 글자예요? A, G, C, L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 그럼 쟤 무슨 색이야? 흰색. 흰색이야. 자, 요거 한번 써볼게. CaCO3 숫자 빼봐. CaCO3 알파벳만 생각해봐. 몇 글자야? 네 글자. 얘 흰색이야. 개꿀팁이죠. 그죠? 근데 요게 있어요. P, B, R, E, 2예요. 숫자 빼면 알파벳 몇 글자야? 저거 세 글자. 세 글자지. 흰색 아니야. 노란색. 얘 노란색이야. 저기 아이언이나 나비언. 와우! 정답. 그 다음 얘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CUS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 알파벳 몇 글자예요? 세 글자요. 흰색이야, 흰색 아니야? 아니. 흰색 아니야. 오케이? 얘는 검은색입니다. 오.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 본교재에 들어가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써 있는 염화은이 생성되는 앙금생성 반응 말고 다른 예시가 총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모두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앙금이 생성되는 친구들이 뭐가 있는지 그 화학 반응식을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문장 눈으로 익힐 수 있는 정도만. 알았어? 네.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거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을 수 있어야 돼. 책에 다 써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 파트를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민망하고 쪽팔리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김병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이렇게 쓰는 게 참 민망하네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잘 들어. 법칙이라고 하면 뭔가 반드시 항상 언제나 always 성립할 것 같잖아. 네. 근데 그렇진 않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왜 법칙이라고 했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는 무조건 성립해요. 중3에서 무조건 성립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안 성립한다 이거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이 내용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알겠죠? 꼭 적어 놓으세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불렀어요? 반응. 네. 반응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가 몇 종류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쵸? 기체 종류랑 화살표 오른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생성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를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만약에 화살표 오른쪽에 더 여러 종류의 기체가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더 많은 기체의 종류가 들어 있잖아. 그러면 1번 뚜껑을 열어놓은 열린 용기에서는 무조건 질량이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질량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저 보존을 깨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뚜껑을 꼭 닫아 놓은 상태에서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 기다려 설명할 거야. 기다려. 알았지? 네. 자, 그럼 두 번째. 처음 강의하는 거니까 이쁘게 다 쓸게요. 화살표 왼쪽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반응. 반응물이죠. 자, 맞아요. 반응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가 이번에는 생성물보다 더 많은 거야.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화살표 왼쪽에 기체가 한 종류가 됐든 두 종류가 됐든 더 많은 기체의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했지? 네. 즉, 생성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보다 반응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종류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즉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반대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질량이
증가해버려요. 와,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선 기다리봐.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결국에 뚜껑을 꼭 닫아놓은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은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기체가 뭔지 몰라요. 기체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오는 기체들을 써드릴까 합니다. 기체. 정말 좋은 답변. 왜냐면 봐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렇게 H2O라고 쓰면은 우리 물이라고 생각을 해. 네. 그죠? 근데 사실 화학 시간에서는 요게 수증기인지 물인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표기를 합니다. G 썼어. 뭘까? 그다음이면 액체 아니에요? 가스, 아? 기체, 아. 기체 상태. 요런 것도 있어. L, liquid. 아, 그게 물이에요? AQ, 아쿠아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화학을 하진 않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S도 있어요. S, H2O하고 S, 솔리드 고체. 오케이? 아, 얼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공부할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체라고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증기도 존재할 거예요. 정말 중요하겠죠. 수증기라고 써준다면 우린 당연하게 쓸 때는 H2O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이 산소 기체겠죠? 당연하겠지. 그 다음 수소 기체겠지? 너무나 당연하겠지. 그 다음 N2 질소 기체입니다. 얘네 셋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자주 틀리는 게 Cl2예요. 염소도 기체입니다. 염소 기체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요것도 알걸? CO2. 이거 뭐야? 이산화탄소. CO 는 뭐야? 에이, 이거 모르는구나. 산소가 몇 개 있어? 2개. 이산화탄소. 얘는 몇 개? 일산화탄소.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편할 겁니다. 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줄게. 책에 보면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 기체 발생 반응. 기체 반응은 아닙니다. 기체 발생 반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체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대요. 반응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랑 뭘 섞었냐면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친구랑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 섞었을 거예요. 그죠? 염화수소. 네, 미안합니다. 염화수소 섞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자, 우선 첫 번째, 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친구를 굳이 따져보자면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은 이거 석회암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탄산칼슘. 네? 까만 거? 석회암이 까만가요? 흰색 아니에요? 석회암? 흰색이에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우리를 석회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염화수소라고 하는 친구를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쵸? 걔를 물에다가 녹여야 돼. 그게 키포인트야. 뭐예요? 네, 염화수소가요. 따지고 보면 염화수소 자체는 기체이긴 한데 염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성질이 없어요. 물에 녹았을 때만 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고체로 굳을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새로운 고체 물질이 하나 나오죠? 새로운 고체가 하나 나올 거야. 눈 오는 날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만들어졌어? 결과물 잘 보면 뭐가 만들어졌어? 물, 액체. 그 다음 또 뭐가 하나 만들어졌어? 이산화탄소. 그쵸. 이산탄소가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요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CaCO3. 그 다음 두 개의 염산 EHCl. 그 결과 CaCl2.
그 다음 수증기 아니죠? 물이에요. H2O. 그 다음 써있는 거 그대로 또 쓰겠습니다. CO2가 생성될 거예요. 이해되죠?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네모박스로 만든 친구를 누가 봐도 뭘로 보여요? 고체로 보이죠? 네. 그쵸? 그럼 CaCO3 고체겠네요. 그죠? 그 다음 HCl2 2HCl 이거 누가 봐도 제가 지금 물로 썼죠? 네. 그럼 요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액체겠네요. 그죠? 네. 액체예요. 네. 네, 말했죠? 네. 네, 염화수소는 원래 기체지만 물에 녹였을 때 성질이 발현되기 때문에 무조건 액체 상태. 이걸 염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묽은 염산 알죠? 네. 생성물의 CaCl2 이거 도로에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눈 오는 날. 염화칼슘 고체예요. 그 다음 맞아요. 제설제. 이거 물이죠. 무슨 상태예요? 액체요. 마지막 CO2는 말해 뭐해? 얘 뭐야? 기체예요. 자, 1번 공식에 해당해요? 2번 공식에 해당해요? 1번. 1번이요. 그럼 결국에 이 기체 발생 반응하는 이 실험에서 뚜껑을 열어놓은 즉 그냥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량이? 네, 질량이 감소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왜 질량이 감소하는 거겠어?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아시겠죠? 즉 여기서 생성된 기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슝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니까 질량은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그지?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지 못하게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맞아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실험을 진행할 거야. 네. 알겠죠? 요렇게. 뚜껑을 닫았어. 그냥 네모 지우개 올려놓은 거 아니고 뚜껑이라고 해줘. 뭐 좀 요렇게 하면 뚜껑 같으려나? 불판 같다. 미안하다. 굉장히 석쇠 같아졌어요. 그죠? 미안합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자연스럽게? 당연하지. 왜? 이유가 뭐야? 안 빠져나가요. 맞아.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질량은 어때요? 일정할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 안 되니? 이해되죠?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 기체의 종류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CaCO3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 기체는 여기에 다라 그랬어. 우리가 배울 만한 게 얘가 다거든. 여기 다야. 그럼 여기 안에 얘는 기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얘는 누가 봐도 기체는 아니겠네. 그죠? 근데 여기에 딱 봐도 좀 기체가 있잖아. 그죠? 이게 물이면 물이라고 쓰고요. 이게 수증기면 수증기라고 써줘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H2O가 수증기라고 안 써있으니까 무조건 뭐라고 봐야 돼? 물이야. 그럼 누가 봐도 오른쪽에 더 많은 거니까 열린 용기에서 질량 감소. 게임 끝나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죠? 기체 나오는 게 저게 다라고요. 네, 답니다. 암모니아도 기체. 근데 우리 실험 문제에서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해서. 알겠죠? 네, 그럴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얘도 쉽습니다. 뭐냐? 연소 반응이에요. 알고 있어. 연소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랑 반응하게 되는 거니? 죽는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정신 차려. 네. 그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가장 먼저 내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철의 연소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철과 산소를 반응시킬 거예요.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느냐?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철이라고 하는 친구는 기체의 종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기체입니까? 기체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철이 고체인 걸 모르는 사람이 많진 않겠죠? 거의 없을 거야. 당연히 고체야. 산소는 기체에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어요. 그럼 산소 누가 봐도 기체겠죠? 네. 산화철 당연히 뭐겠어? 어, 녹슨 철이야. 녹이 쓴 철 뭐야?
고체여야지. 그래, 철이어야지. 고체여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생각해봐. 1번. 이 반응을 뚜껑을 열어놓은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 얘는 1번 공식이니 2번 공식이니? 2번이요. 2번이요. 질량 어떻게 돼야 돼? 질량 높아져야 돼. 증가하겠지. 네. 그치? 근데 이유를 생각해보자. 아니 쌤 왜요? 얘는 질량이 왜 증가해요? 자,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서 숨 쉬어요, 숨 안 쉬어요? 숨 쉬죠. 숨 쉬죠. 그럼 공기 중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산소. 산소가 많아요. 그죠?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 산소랑 좁아. 좁아. 합. 그럼 닫힌 용기 질량 어떻대요? 일정하대요. 게임 끝났죠. 네. 그죠? 더 이상 공부할 거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식의 시험 문제 나오게 되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왼쪽에다가 철수세미를 놔요. 강철솜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강철솜. 오른쪽에다가도 강철솜을 둬요. 철수세미예요. 네. 근데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뭐 할 거냐? 뭐 하는 것 같아요? 촛불. 정답. 뭐 하는 거죠? 연소시킬 겁니다. 네. 오케이? 그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해야 돼? 녹슬어져요. 녹슬어져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질량이 증가하겠지. 집중해. 그죠? 어? 저게 뚜껑이에요. 뭐가요? 저 네모난 거 커다 나오는 거 뚜껑이었어요. 요거요? 네. 아니요, 이거 잔데요. 이거 저울이에요, 저울. 아, 저. 저울이야. 네. 그럼 얘 질량이 증가하겠지. 네.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더 무거워지는 거야? 오른쪽이 무거워지니까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저거 하나 기억을 할 수 있느냐? 시험 문제 예시 하나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나무를 태울 거야. 뭐라고? 나무를 태울 거야. 자, 나무를 태울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나무랑 누구랑 반응하게 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타고 남은 찌꺼기 재가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나무를 불에 태우게 되면 아주 미세한 양이긴 하지만 수증기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도 생성이 됩니다. 나무 누가 봐도 어떤 상태야? 나무요? 고체죠. 아, 대답 빨랑빨랑 좀 해라. 산소 어떤 상태야? 기체요. 기체요. 타고 남은 재는요? 고체요. 고체요. 수증기는요? 기체요. 기체요. 이산화탄소는요? 기체요. 기체요. 말해 뭐해? 네. 열린 용기에서 무슨 일 발생합니까? 뭐라고요? 열린 용기에서 무슨 일 발생합니까? 열이요? 내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았나? 열린 용기에서 무슨 일 발생하냐고요? 아. 질량이 낮아져. 질량이 감소하겠죠. 네. 이유는 뭐예요? 이제 저기 다 빠져나가니까. 뭐랑 뭐가 빠져나가죠? 여기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닫힌 용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냥 질량이 일정. 일정해요. 왜 일정하죠? 안 빠져나가니까. 안 빠져나가니까. 재랑 수증기랑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할 겁니다. 그죠? 네. 네.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